그게 인생 역전이겠어요. 몸이 좋아지는 게 인생 역전이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회원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중에는 잘 되겠지만은 그래서 표현을 프랜차이즈로 표현하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랜차이즈를 빵을 저희가 길이 30%를 빵을 만드는데 빵 종류가 50종류 정도 되는데요. 그걸 저는 맨 처음에 잘 모르고 공장에서 50종류를 다 만들어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공장에서는 베이스 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져와서 가르쳐주는 커피숍마다 가르쳐주는 레시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식빵에다는 마늘, 액을 이렇게 바르고 한번 딱 구워 나오면은 아주 그냥 겉이 바삭바삭하고 예, 달콤하고 이렇게 빵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크림을 넣고 이제 코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종류가 이제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 50종류에 대한 레시피는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알바생들도 배우면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장에서는 90% 정도가 만들어져 나오고 10% 정도만 데코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굽게 되면 뭐라 하죠? 버너가 아니고 로스팅 한다 그러나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나오면 그래서 이제 커피숍이 큰 데는 저희는 그 오븐 엄청난 오븐기가 있습니다. 자체 만들어서 낼 정도로 오븐기가 엄청 많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그냥 살짝만 10%만 가미해야 한다. 그래서 전국의 커피숍이 우리 가맹점이 되더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우리는 냉동시켜서 오잖아요. 빵을 물량, 그 다음에 설탕량, 반죽 정도 이게 우리는 만들어서 바로 먹는 용이 아니라 만들어서 냉동시킨 것을 해동시켰을 때 제맛이 나도록 만들어진 게 특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냉동시켜서 가니까 이제 처음에 다 가맹점 계약하면 처음에 오픈할 때 손님들이 어느 정도 오는지 해가지고 물량을 맞춰봐야 해동시키는 것을 말하자면 10덩어리를 한다. 식빵보다 10덩어리를 하면 10덩어리를 해동시켜 봤더니 9덩어리 한 덩어리가 남아서 그러면 내일은 9덩어리만 해동시켜야지 이제 이런 부분 아니면 10덩어리를 해동시켰는데 10덩어리가 그냥 점심때 돼가지고 그냥 다 나갔어.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15덩어리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동의 정도에 따라서 바로바로 하니까 시간 지나가지고 하루 지나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것도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커피숍이 우리 가맹점들이 손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디자인되어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요 강의 끝나고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거기 우리 샵에 가보면 일주일 전에 갔을 때하고 일주일 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본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예. 저는 그냥 말로만 다 해야지. 말로 벌리는 건 제가 그냥 잘 벌리잖아요. 빡 벌리놓으면 임직원들은 막 죽으라고 고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벌리는 걸 제가 가감하게 벌린 게 용기가 100배에서 벌린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무모해서 벌린 것도 아닙니다. 남들은 제가 막 벌리니까 용감무쌍하다. 또 뭐 결단력 있다 이랬지만 실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능력해도 오너의 자리에 있으면 한 방향에서 정보가 오는 게 아니라 두 방향, 세 방향에서 정보가 오고 정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술을 분석하고 논의하고 하는 중에 임원들한테도 얘기 안 하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와 정보를 딱 결합시켜 보니까 결합시켜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쫙 종합적으로 실제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기술들하고
이런 아이템들이 결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돌려본 거예요. 돌려봤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1000개 가맹점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의미로 박수 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했을 때 아니 1000개 가맹점 가지면 대기업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년에서도 못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6개월 만에 그걸 1000개를 가맹점 만든다냐. 예. 3개월에서 6개월. 빠르면 3개월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 머릿속에 뭔가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뭔가는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 공개하는 우리 리뱅크 리는 리사이클 뱅크는 은행이니까 리사이클 시키는 물건들을 담고 있는 은행. 그러니까 중고겠죠, 중고. 중고를, 그래서 리사이클 산업이라고 합니다. 리사이클 산업. 그래서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생산할 때 화석연료를 많이 안 쓰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이, 지금, 뭐라 했죠? ESG 경영이라고 한다면 ESG 경영인데 가급적이면 그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덜 쓰자.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예 생산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생산을 안 하면. 다르게 하면 중고 물품을 잘 관리하고 잘 돌려서 말하자면 10억 명이 쓰는 걸 중고를 10억 명이 사서 써야 되는 걸 재활용을 해가지고 5억 명만 사서 쓰게 만들면 생산을 10억 개 생산할 걸 5억 개만 생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ESG 경영에서 매우 지금 전 세계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중고 물품을 어떻게 사업에 귀하게 재활용하느냐가 지금 전 세계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고 장터라든지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다가 당근마켓은 갑자기 뜬 애고 전통적으로 이게 중고나라 중고나라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은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하는 거.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하는 건데 이제 그거 거래량은 전체 물량의 5%도 안 된답니다. 제가 이제 들은 건데 그럼 전체량은 뭐냐? 사업에 쓰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사업에 쓰는 거. 우리 같은 카페를 만들어내면 그 카페에 중고 물품 아니 그 물품들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냐요. 테이블, 소파, 뭐 여러 가지 장비들 중고 물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새로 사서 하려고 하면 2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중고로다가 사용하면은 우리가 새 거로도 안 사서 되니까 생산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전 세계가 지금 리사이클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가 점점 전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언제 반전될 수 있을까요? 반전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제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갔던 것을 인공지능이 다 뺏어가니까 뺏어가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단 말이죠. 생활이 어려우면 뭐겠어요? 소비를 줄이겠죠. 소비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업이 낙후되겠죠. 산업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침체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이 산업이 경기가 호전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그놈이었어야 되는데 제3에서 인간이 아닌 제3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10명이 장사하고 한 동네에서 10명이 장사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
10명이 또 와가지고 장사하면은 미리 10명이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장사했던 사람들이 외부에서 다른 도시에서 10명이 더 들어가서 20명이 장사하면은 곰피패치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먹고 살았는데 사람이 아닌 놈이 이제 개입한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이 개입했는데 인공지능이 10사람이 이러던 걸 한 사람 걸 뺏어가면 조금 그러면 영향을 받다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사람이 이러던 걸 인공지능이 와가지고 8사람 걸 뺏어가 버려요. 8사람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리사이클을 잘 해야 된다. 이제 복고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고풍. 그래도 내가 지금은 어렵더라도 과거에 보릿고개 넘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그리워지고, 또 내가 살아가려니까,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살아가려니까, 자꾸 어려웠던 시절에 내가 용기 내서 살아왔던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복고풍의 열기가 이제 불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리사이클, 중고의 필요성이 점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사업에 상당 제가 6개월 안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1000개의 가맹점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상상했던 것은 남들이 엄두도 못 냈던 것을 제가 상상한 것은 첫째는 우리의 독특한 기술력, 다른 데랑 경쟁을 불허한다. 없어요. 다른 데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기술력, 그리고 확장성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에 또 하나는 리뱅크라는 이 플랫폼, 그리고 이 플랫폼을 움직이는 리뱅크 인터내셔널의 대표님하고의 지금 사인은 지금 처음 한 거지만은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겁니다. 지오미랑 리뱅크 인터내셔널 회사랑 접점을 찾았어요.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접점의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어느 정도 상상을 초월하냐? 6개월 안에 1000개의 가맹점을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요. 가봐야 알지만 1000개의 가맹점을 엄두를 냈다라는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어느 누가 창업해보서는 6개월 만에 10개 만들면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1000개를 만든다 생각했어요. 그 상상이 이 리뱅크 인터내셔널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다. 자, 기대되죠? 네. 아니 회장님 뭘 리뱅크가 뭐길래 뱅크는 내가 국민은행도 아니고 하나은행도 아니고 농협은행도 아니고 뭐 리뱅크는 뭐야 도대체 리뱅크는 요즘 뜨는 카카오뱅크는 아는데 리뱅크는 모르겠다. 자, 리뱅크의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는데 이 리뱅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이 어디예요? 3일 회계법인입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완전히 3일 회계법인 가봤더니 그 카페처럼 위에가 요즘 카페 인테리어 안 하잖아요. 위에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이 벽까지만 이렇게 인테리어 하잖아요. 3일 회계법인 가봤더니 그렇습니다. 위에가 뻥 뚫려 있고 그냥 콘크리트야. 근데 벽만 그냥 쫙 멋있게 인테리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일 회계법인도 가보긴 했는데 가서 뭐 크게 구경도 못했습니다. 저 구석탱이에서 앉아있다고 왔는데 웬만한 기업은 3일 회계법인에서 가치평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리뱅크 인터내셔널은 3일 회계법인에서 가치평가를 했습니다. 얼마의 평가가 됐냐면 3일 회계법인 회계에서 자기네 브랜드가 있는데 3일 회계 브랜드가 있는데 돈 찔러준다고 평가를 높게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은 태평양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법무법인이 뭐죠? 태평양하고 김현장, 김현 법무법인에는 김현장,
회계법인에는 3일이에요. 이 정도인데 거기서 2,400억 기업가치평가를 2,400억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한 회사랑 우리 지엄이랑 아까 전략적 계약 파트너십 계약을 한 겁니다. 뭐 어떠라는 거야 그랬지만은 자 2,400억 3회기법인에서 가치평가한 기업하고 지오미가 이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지오미가 계약을 체결해서 파트너십으로 협업해가지고 한번 세상을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6개월 안에 1,000개 가맹점을 세울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러면 그 리뱅크 인터내셔널하고 리뱅크 플랫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김태복 대복도 아니요 대복도 아니고 클태 클태 태복입니다. 클태 실제 맞죠? 클태 김태복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김태복입니다. 오전에 사장단 회의에서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저는 이제 국회에서 2번 발표회를 했었고요. 국회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쓴 게 너무도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서는 한 번도 안 떨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부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했던 ESG, 저희가 ESG에 대해서 추측을 제가 주관해서 여기 지금 정리 서리고 죄송합니다. 네, 이 행사가 3월 7일 날 저희가 행사를 했고요. 이 이전에 다음 거 이거 제가 이걸로 하면 되나요? 네. 이거는 제가 발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저 인물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죠? 지금이 낫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역시 매너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ESG, 저희 국회 회관에서 제2회의실에서 12월 28일 날 저희가 경영대상을 했고요. 그 경영대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정회에서도 했고요. 지금 이제 좀 잘렸는데 전국대학총장연합회 하고 이렇게 주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 거에 대한 깨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오늘 이런 역사적인 그런 부분은 뭐냐면 저는 외부에서 봤었을 때 지오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부분보다 제가 회장님을 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은 조금은 실망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충분히 명분과 우리가 앞으로 모든 부분들을 결합됨으로 인해서 정말 완성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이거 좀 넘기려고 했는데 계속 제 얼굴만 잘 나오고 계속 얘기하는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3.1회계 법인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잠깐 설명드렸던 3.1회계 법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기사가 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3.1회계 법인하고 저희가 GK337이 있는데 337이라는 거는 박스 337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박스 337은 우리가 기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반 우리가 기부 그러면 현금성 기부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어떤 거냐면 현금성 기부가 아니라 물품을 우리가 3차 산업 이후에 물품들은 사실은 차고 넘치는데 이 물건들을 우리가 어디에 갈 데 없고 환경에 재앙이 됩니다.
근데 이런 재원은 한쪽에서는 넘쳐나는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의 기부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을 저희가 기부받아서 이걸 현금화 시켜서 이거를 어려운 곳에 쓰여지는 이런 부분들의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너무 좋은 부분들의 취지다 보니 이거를 반기문 사무총장님부터 문희상 국회의장님, 이준석 대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스포츠 스타, 아이돌,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인순이 가수분까지 모든 2,000명에 넘는 셀럽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이거는 KBS, MBC, SBS 뉴스에 언론에 나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나쁜 놈들만 나가잖아요. 그죠? 네, 저희는 좋은 기사로 KBS, MBC, SBS 3사에 전부 다 보도가 됐고요. 한 270회 이상 언론의 보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박스 337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부분에 네, 이건 투자 유치에 대한 3일 회계법인에서 저희 부분들의 투자 유치에 대한 계약서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부분에 중고항에 대한 부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이 부분들은 자료는 3일에서 발표된 자료인 거고요. 이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는 지금 스타트를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엔젤 구간의 각의 부분은 2,400억 밸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중고나라는 20년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1,200억에 실질적으로 1,800억의 롯데가 인수를 한 3년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중고나라는. 자, 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 당근마켓에서부터 헬로마켓까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거는 어떤 거냐? 우리가 중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쓰잘데없는 이렇게 쓰다가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중고 시장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시장보다 사실은 거의 제일 큰 시장이 중고 시장입니다. 여러분 그 한동안 많이 들었었던 현대가 중고 자동차 시장 한다고 해서 시끌시끌 했었죠. 네, 그게 중고 자동차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요. 한 분야입니다. 저희가 32개 카테고리 중에 한 분야인데 이 부분에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 난리를 핀 거고요. SK 엔카 예전에 15년 동안 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었고요. 현대도 들어왔지만 롯데가 중고나라를 인수하고요.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중고 매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시장,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시장은 C2C, 회장님께서 얘기했던 개인 간 직거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산업용 중고 시장은 사실 95%의 시장을 갖고 있는 게 산업대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곁에 있는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3.1회계 법인에서는 저희 헥토 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을 썼습니다. 헥토가 무슨 뜻인지 여기 사장님단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분들에서 헥토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제가 맞추면 원래는 10,000원을 드리려는데 10,000원이 제가 좀 굳었습니다. 저 헥토는 우리가 1조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10조 기업을 데카콘 기업, 100조 기업을 헥토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떤 사이즈나 모든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저희들 부분의 가치성을 헥토 이상의 가치성이 있다라고 해서 스타트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떠냐? 여기 대전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많이 계시죠? 네, 둔산동에 계신 분들 중에 둔산동에 여기 보면 렘브란트 치과라고 써 있습니다. 렘브란트 치과 원장님이 저희 회사의 주주이십니다. 근데 그냥 주주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희가 2,400 밸류인데 엔젤 투자에 2,400 여기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엔젤 투자에 저희 부분들에 투자를 하셨고요. 그럼 이분만 그러냐? 아니, 둔산동에 지금 그 삼성 그 서비스 센터 뒤편에 보면 서울 플란트 치과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한테 투자가 들어온 거고요. 유성의 신서섭 치과도 들어와 있고 많은 분들이 원장님들, 치과 원장님입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돈 때문에 들어왔느냐?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돈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연히 투자는 했습니다. 근데 돈보다도 더 있는 부분은 저희 지금 기술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허가 7개 갖고 있고 CTC, 국제 출원에 대한 부분들을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좀 잠깐 뒤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들, 왜 우리 것이 대박이고 이게 앞으로 1,000개,
여기 계신 분들 1000개 프랜차이즈 정말 할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자, 이건 2015년도 지금 자료고요. 제가 15년도를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럼 인건비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자재비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다 올랐겠죠. 근데 2015년도에 인테리어 비용만 1억 약 6천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맹비나 다른 부분들 들어갔을 때 지금은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 기본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저를 뵌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니 그 이전에 저를 만났으면 저는 그때는 저승사자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저는 이쪽 사업만 30년 했습니다. 저를 딱 만나는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견적을 내면 그 가게는 폐업하는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승사자고 얼마라는 금액을 제가 던지는 거는 몇 개월 남았습니다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면서 씁쓸한 거예요. 정말 좋은 가게인데 제가 거기 있는 물건을 빼내는 순간에 여기는 망해요. 그러면 3억짜리 들어간 게 제가 얼마를 견적을 넣느냐. 그것도 좀 길게 한 10년 남았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네, 3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3억짜리를 300만 원, 500만 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다 가져옵니다. 이게 자영업자들 몰락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계속해서 TV에 나오는 자영업자 몰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산의 부분이 지금 내 부분에 10억을 갖고 있는데 이 10억이 한순간에 100분의 1로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실예를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군산동에 있는 드롭탑이란 커피숍입니다. 이게 드롭탑이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가장 높은 부분인 거고요. 이 매장이 4억 5천짜리 들어간 겁니다. 시설 보면 거의 집기나 내용들이 A급인 거고요. 가구도 좀 더 A급입니다. 자, 저게 4억 5천짜리가 가게가 폐업되면 얼마 정도에 갈까요? 제 이름이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태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제 이름이 김태복입니다. 제가 22년도에 이 4억 5천짜리 가게를 1370만 원에 경매로 제가 잡았습니다. 자, 경매로 그걸 잡아서 이 물건을 빼내는 순간에 4억 5천짜리 가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주인이 45세 정도 됐던 분인데 이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미 채권은 넘어갔으니까 제 겁니다, 가게는. 근데 여기를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 놓고 쓰세요. 그래서 100만 원씩 놓고 쓰시다가 돈을 벌으면 저한테 2천만 원 주고 다시 사세요. 그러면 당신은 4억 5천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스마트 하시기 때문에 벌써 다 계산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 가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다 어려워서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을 닫는데 가게가 내가 지금 망가지는데 이 가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빵집이 지금 커피숍이 망하는데 그 망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 효소빵을 거기다 집어넣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 부분의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이분들은 3억, 5억 들어갔던 부분을 300만 원, 500만 원 지금 포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치과 병원장들이나 여기 거의 대부분이 다 병원입니다. 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투자를 하고 함께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전부 다 공부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분들도 공부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자제분들이 공부 잘하면 어디 가요? 우리가 의대 갑니다. 의대 가서 의대 중에서도 가장 좋은 학과가 어디예요? 치과입니다. 근데 치과가 한 번 개원했다가 폐원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평생 페이닥터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공급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 번 개원 잘못하면 순간에 이 사람은 평생을 페이닥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원장님들이 내 후배를 위해서 나는 돈 벌었어, 벌 만큼. 근데 이건 정말 좋은 일이야. 그래서 이걸 정말 잘 돼야 돼. 그래서 나는
가치를 떠나서 내가 여기에 참여해서 내 후배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의 조금 더 깨알 자랑하고 넘어갈까요?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 서울 플란트 치과가 서울대 출신 부분들인 거고요. 서울 플란트 준산동에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저희 부분들에 같이 참여해서 저희 주주이시기도 하고요. 여기 렘브란트 치과 원장님이십니다. 이건 조대 치과 총동문회장이 그분하고 저희 부분들에 대한 PT 설명 들어갔고 모든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한정화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 중소기업 청장님이십니다. 저희하고 기업에 대한 부분들로 투자나 이런 부분에 관계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 가지고 저한테 태클 걸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영업자나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도와줄게. 그래서 저희의 고문 위촉식을 저희들 회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청장님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 부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여기 대전에 보건대에 있습니다. 그죠? 네, 보건대 총장님하고 저희들 MOU 진행했고요. 청년 창업들, 지금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뭐를 한다고 하면 1억, 2억씩 지금 전부 다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95%가 1년 내에 거의 대부분 다 망해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해주고 1년 내에 망하는 부분들이 왜? 창업을 하게 되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업률이 3년 내에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창업할 때 1억, 2억, 3억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창업할 때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서 창업하거든요. 근데 3년 내에 망했어. 그러면 빚은 빚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를 전부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는 3억짜리 가게를 우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에 할 수 있으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금 부분들은 이겁니다. 3억짜리 가게가 망해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효소방하고 다른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2천만 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이분들은요 생명줄입니다. 이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자들 여기에 계신 오늘 제 여기 그 설명을 듣고 이제 뉴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뉴스가 하루 걸러 최소한 하루 걸러 자영업에 대한 폭망이나 자영업의 어려움이나 자영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루에 한 번씩은 뉴스에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지홈입니다. 청년 육성재단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군산대에도 저희들하고 MOU를 진행을 했고요. 부동산 여기는 협회입니다. 2,000명이 넘는 그 지금 중개인들이 있는 협회와 저희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다 맺었고요. 저도 중간에 저는 정말 잘 나갔어요. 야, 2,400억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왜 2,400억 업체가 뭐 했다고 지오미하고 손을 잡고 가슴 떨린다고 하지? 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예전에 코가 이만큼 높았습니다. 잘 나갔으니까요. 근데, 코로나라는 거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일본은 80년대부터 국가적으로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거기는 일본은 국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전략 정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가서 저희 거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니까 정말 가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가파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거를 합친 거를 앞자를 딴 게 가파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플랫폼을 보고 가파를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부분들은 이미 진행을 그때 막 한참 저는 한국하고 일본 동시 오픈하려고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일본 가서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여기 우리 분들처럼 그분들이 보통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랑 컨퍼런스 하고요. 이게 부분이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접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저고 저희들이 교육이나 내용들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 일본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가다가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제가 농사 짓던 게 한순간에 올 수도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단단하게 모든 부분들이 마무리됐고 정리가 잘 돼서 일본 거를 지금 빼내고 한국 거를 리셋해서 딱 출발하는 과정에 우리 회장님을 지금 딱 만나서 함께 나가고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제가 볼게요. 지금 맨날 나오는 게 뭐냐요?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고 하루에도 4천조가 날아가고, 네, 롯데가 위험스럽습니다. 줄줄이 부동산은 파산되고요. 자영업자들은 폭망하고 있고, 매출의 절반이 이자로 나가고, 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유튜버에 나와 있는 기사들만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전조증상이에요. 굉장히 저는 맨 처음에 운명이다. 제가 지오미 우리 회장님 그 사무실 딱 가서 제가 본 게 여기 지금 가려 있는데 여기 좀 열리면 나왔어요. 배 있죠, 배. 아유, 네.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산 위에 배를 띄워놓고 있으면 전부 다 미친 이렇게 할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배에 탑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오미와 저희들이 여기서 하나가 돼서 이 배가 딱 뜨는 순간은 제가 이제 깨알자를 그만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고 제가 회장님한테 5일 전에 이 빵에 대한 자료를 5일 전에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진행하는 저희 쪽의 협회장님한테 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거를 저희 여기 요 방은 17명밖에 없는 방이에요. 근데 그 방에서 이 기사를 딱 올리니까 여기저기서요. 지금 자, 여수에 계신 분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신데 효소빵을 오픈해서 같이 하기로 해서 결정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단단하게 지금 가슴 잡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광주에서 커피숍을 이 건물에다 커피숍하고 효소빵을 또 하고 싶다고 결정을 했다고. 이거는 지금 제가 제 카톡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5일 만에 두 개, 대박이죠? 아직 멀었어요. 화순에서 커피숍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효소빵 브런치 같이 결정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세 개 나왔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 3개월 내에 1000개를 하는데, 아이고, 6개월? 예, 6개월 내에 1000개 하신다고. 나도 못하는데. 근데 저도 이거를 올려놓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구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그러면 끝이냐? 아니요. 지금 대전에서 커피숍 하고 싶다고 이 부분들을 자리 나온 게 있으면 연결해달라고 연결을 해서 또 하나 또 주문 들어왔고요. 여수에서 명가 유블레스는 여기에 600개 지금 그 호텔입니다. 호텔 부분에 600개 룸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그 부분의 밑에 매장에다가 효소 브런치 커피숍을 차린다고 계약을 이미 하셨습니다. 5일 만에 저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어요. 네, 그만큼 심각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3억짜리인데 내가 지금 매달 적자를 봐. 그래서 나는 돈을 거기다 넣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가 어떻게 나는 이거를 접는 순간에 내 부분에 대한 모든 재산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내한테 희망을 주는 거는 하나의 생명의 빛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지오미에서 우리 회장님이 저도 미처 생각을 다 못했었던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뛰어나신 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정말 짧은 시간에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만큼 사회, 그러면 이게 다냐? 아니요. 이거는 우리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요, 지금까지 지오미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술과 내용들을 우리가 사회에 펼쳐지는데 우리의 실질적인 현장에 있는 부분들과 함께 결합돼서 이 부분이 환경, 경강, 우리의 자산까지, 금융까지 모든 부분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이제 오늘 출발하는 겁니다. 미리 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다 키도 크시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이제 우리 워너비 그룹에 아까도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오해가 많이 있어요. 우리 2년 동안에 경찰에서 고소 들어온 내용 그다음에 경찰이 판단했던 생각대로 우리를 조사를 했는데 쉽지 않잖아요. 벌써 쉬었으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대전 그 교도소로 갔지. 저희보다 한참 늦게, 저보다 한참 후배 애들, 경찰 조사 받고 3개월 만에 막 다 들어가고 막 하는 판인데,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올라갔는데도 검찰에서도 또 경찰한테 자리 좀 더 좀 조사를 좀 해주라고. 그래서 경찰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조사하냐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인 것은, 선입관에 의한 게 아니라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 서민들을 위해서 누가 기업을 일구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도 하고 기업을 더 키우려고 하지 번 돈을 재투자에 안 하고 우리 대중들에게 기성세대들한테 드리고 또 위기가정을 맞이한 아이들한테 드리려고 하겠냐고요. 그리고 위기가정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강명구 변호사 초반에 강명구 변호사가 국제 변호사고 해서 위기가정이 변호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변호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재판에 들어갔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이 법조계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야 진짜 서민들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이런 마음이 아주 제가 요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법원, 검찰, 경찰, 뭐 국세청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야 돈 액수가 적은 액수들이니까 그냥 공정하게 한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뭔가가 작동하면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라고 15억인가를 저희가 그 법무법인하고 조인해서 지분을 가질 수 없으니까 법무법인 지분 가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영업해 주고 한 부분은 그 수익의 반은 위기가정이 될 만한 분들한테 무료로 변호해 줌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미리 차단하자. 이것을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좀 이게 옳지 않더라고요. 옳지 않아서 이제 마음은 원이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뭐냐면 진짜 잘하는 건 뭐냐면 위기 가정이 되기 전에 막아줘야 되잖아요. 위기 가정 된 다음에 도와주면 뭐겠냐고요. 아무리 복지재단에서 잘 도와주고 정부에서 잘 도와줘도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만큼 잘 도와주겠냐고요. 왜? 부모님은 돕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의무감. 그래서 그런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술은 밀가루를 발효시켜가지고 전분을 점성이 만들어내지는 거고요. 쌀을 제가 요즘 쌀 발효시킨 거
쌀을 발효시켜서 제가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녀석이 수술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죽 끓여주는데 쌀 가지고, 맵쌀입니다. 찹쌀 아니에요. 쌀을 발효시킨 쌀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죽을 해주면 찹쌀죽처럼 돼버려요. 어이, 기가 막힙니다. 찹쌀죽처럼. 거기다 누룽지 좀 넣고 통귀리 있잖아요. 통귀리 이렇게 누른 거, 그걸 같이 넣고 하면은 구수한 맛에 기가 막힌 누룽지 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는 밀을 발효시킬 수 있고 쌀을 발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쌀을 발효시켜서 부침을 하게 되면 부침이 가능해요. 왜냐면 점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고, 효소물 기술을 또 가지고 있고, 뭐든지 다 우리는 발효시킬 수 있고, 뭐든지 다 파동을 만들어서 건강에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차에 이제 대표님을 만난 거잖아요. 망하기 전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낸 건 아까 얘기했던 예전에 드롭탑이 1,300만 원 저승사자로 닦아가지고 경매해가지고 1,300원 때린 거예요. 그럼 1,300만 원 딱 내고 그 집기를 뭐 3억이 들었든 2억이 들었든 싹 걷어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대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드롭탑에서 그거 걷어오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안 걷어갈 테니까 그냥 나한테 렌탈비를 100만 원씩 내고 써라. 이래 된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1,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경매를 못 받은 걸 1,300만 원 있는 분이 경매를 받았단 말이죠.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가면은 망하는 건데 안 가지고 가준 거예요. 예? 그래서 100만 원씩 렌탈비를 내라. 그러니까 그분이 막 쫓아오면서 막 인사를 한 걸 다시 그래도 내가 몇 개월에도 또 1년에도 장사를 해서 반전을 깨볼, 그때는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그러네. 제가 생각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돈 3, 4억 가져와가지고 우리 가맹점에면 가맹비 받죠. 인테리어 우리한테만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마진 챙기죠. 다시 집기류 들어가니까 집기류 챙기죠. 그 다음에 초도 물량 때가 이제 또 들어가니까 초도 물량 받죠. 마녀상 4억 하면은 1억 5천 이상은 챙길 수 있단 말이지. 야, 그런 체인점 하는 맛은 그 인테리어 하는 맛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하지 말고 망해가는 데다가 우리 기술을 가맹비도 안 받고 우리 기술을 줘서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커피숍, 다른 빵집은 우리 집도 있고 옆집도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꼭 우리 집을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효소빵은 다르단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효소빵이 그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만 단골로다가 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커피를 그 동네에 있으면 커피가 그 물이 효소물이니까 우리 커피 한번 먹어봤죠? 그 도령에서 만들어진 커피 드셔보셨잖아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예. 왜냐면 다 뽑아가지고 커피를 로스터는 볶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내린다 그러잖아요. 커피 쭉 내리면 원액이 나오잖아요. 그 원액이 나오는 것을 물을 탈 때 우리 물을 주는 거예요. 효소물을. 예, 1,000배 탄 효소물을 딱 넣게 되면 커피 맛이 갑자기 확 바뀌어. 예, 커피 맛이 바뀌어. 싼 커피를 쓴 잡내가 싹 사라져버리고, 아주 깊은 맛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고령의 커피 로스팅 장인 있잖아요. 명인. 그분이 와가지고 막 칭찬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효소물 넣어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커피 맛도 싼 커피인데 비싼 커피 맛이 나. 그러면 우리 그 가맹점이 마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 가지고 온 사람한테 가맹점을 딱 내주고 우리 아이템을 주면 거기가 그 동네에 생긴가 동시에 그 주변 두세 개가 망하게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었는데 두세 개가 위기 가정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맹점을 이제 우리 걸 넣어서 하려니까 간판을 바꿔야 된다. 또 뭐 컨셉을 조금 약간씩 바꿔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컵도 다시 찍어내야 되잖아요. 브랜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돈 들어가는 게, 예, 제가 볼 때는 한 웬만하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 지금 이제 가보시면 알아요. 큰 돈은 안 들어갔는데, 뭔가 바뀌었어. 예, 가보시면 뭔가 바뀌었어. 큰 돈은 안 들어갔는데요. 예, 그 정도만 해줘도 되거든요. 그 정도만. 이제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2천만 원이 없잖아요. 없으면 본사가 대준다 이 얘기예요. 예, 본사가 돼. 본사가 뭔 돈이 있어서 1,000개를 다 되죠? 그게 아니라 청년 창업하는 아이들, 예? 청년 창업자금 막 1억에서 2억까지 시중 주면 2억까지 주는데 1억 정도는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까도 대표님 얘기했지만 1억 받아와가지고 그냥 한 번은 망해 무조건. 예, 한 번 망했는데 그 망한 다음에 얘네들이 또 그냥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예,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야, 너 1억 대출 내지 말고 2천만 원만 대출내. 예, 2천만 원. 그리고 여기 너가 와서 점장해. 예, 점장하면 점장은 매출 수익의 예, 수익의 10%를 가져요. 뭐라고 열심히 해라고. 예, 10% 가니까 자 월급 받죠. 그다음에 10%또 점장 10% 수수료 받죠. 그 프레티지 그 프로모션 받죠. 10%. 그다음에 2천만 원 내주면 30% 가져요. 예, 그러면 자기가 점장하면서 예, 이거 내가 차리려면 3억, 4억 들여야지 차려야 되는데 단돈 2천만 원 가져와서 자기 월급 예? 직장 생겼죠, 점장. 예? 안 그러면 말도 안 하다가 가지고 그냥 누구 점장이 야, 저 쓰레기 비워라 뭐 하고 뭐 아니면 그거 가서 알바해야 되는데 예? 또 젊으면 젊으리는 했지만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알바하려는 게 쉽겠냐고. 근데 딱 점장이야. 예, 점장. 2천만 원 가지고 점장 딱 하고 그 지분 40% 가져와. 수익금 40% 가져와. 10%는 누가 준 거예요? 부동산이 주는 거고 이렇게 뭐 50% 남는 건 망해가려는 그분이 수익금의 50%를 가져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다 좋아. 예, 다 좋잖아요. 그 샵도 좋고 점장으로 오는 사람도 좋고. 예, 그 다음에 또 저희한테 사업 투자를 할 테니까 이거 샵을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업을 해서 혼자 창업하지 말고 2천만 원씩 20군데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30%, 여기서 30%, 20군데에서 30% 가져오니까 600%를 갖게 돼요. 600%. 당신이 4억짜리 샵 차리는 것보다 6배나 더 벌 수 있다. 6배. 예, 그렇게 되면 죽어가는 업체도 살리고 의미도 있고 예, 좋지 않겠냐.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다가 늙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리뱅크의 우리 김태국 대표님이 그 드랍탑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맞아.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가 돼야지. 노아의 방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하나씩 늙어가지고 1년에 20개 늙으면 잘 늙은 겁니다. 1년에 20개. 사업을 20개 늙으면. 근데 우리는 그냥 6개월은 그만두고 1년에 1,000개 만들면 납품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요? 납품 수익이. 맞죠? 예. 하나당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남아요. 그 샵을 3천만 원 정도 매출 뛰면 우리는 납품 수익이 한 30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000개면은 한 달에 30억씩 우리 수익이 생겨. 30억. 30억에 40% 여러분들한테 40%는 12억씩 그냥 계속 나가. 어? 그게 낫지. 예? 20개 만들어내는 게 있겠어요? 20개? 예. 결국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속도를 붙이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낸다. 그러면 그 1,000개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부동산 업자들도 많이 이득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100개 정도 쫙 지나면은 피자 하겠습니다. 피자빵. 예, 피자빵을 비리 딱 넣어가지고 피자빵 하겠습니다.
먹으면 피자 먹을수록 당이 잡히는 거. 예, 이런 거 딱 터지면 또 부동산 업체들이 야 좋다, 야 커피숍도 내랴, 거기서 그냥 도피도 받고 또 10%도 받고 또 피자니까 피자 망한지 또 잡아가지고 예, 피자를 벌지. 그래서 또 피자 한 100개 정도 나갈 때쯤 되면 치킨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킨 또 막 하잖아요. 예, 우리 치킨 기계까지 지금 다 개발해놨잖아요. 기름에다가 수소를 계속 용전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이 산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60마리 튀길 때 우리는 180마리 튀기는 거예요. 예? 그거 개발했잖아요. 지금 제 방 우리 본사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소 발전기도 달아버리면 열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데 그건 기술이 노출돼가지고 안 달기로 했잖아요. 그 발전기 아니라 버너, 수소 버너, 수소 보일러, 그거 달면 되는데 기술 노출 때문에 발전기도 돌렸잖아요. 자, 이제 그런 것도 개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치킨 알고, 그 다음에 백종원만 중국집 했냐? 백종원 중국집이 뭐죠? 본코리아의 한 중국집, 예? 홍콩 반점이죠. 홍콩 반점. 예. 우리는 국경 반점 할까? 국경 반점. 예. 예. 그래서 중국집이 기가 막히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수 반죽, 밀가루 반죽에 비리를 30% 써가지고 반죽해내면요, 뿔치를 하나 얘가. 천천히 먹으면 처음에 이렇게 짬뽕 먹다 보면 짜장면 먹다 보면 뿔잖아요. 예, 그리고 또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놔야 되는데 좀 손님이 많을 때는 늦게 내놓고 내면 푼단 말이죠. 또 배달 오는 동안에 그냥 떡 달라붙어가지고 예, 짜장면이 뒤집히면 그냥 덩어리가 딱 뒤집이 나갈지 예, 불어가지고 붙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예. 제가 어느 사장님이 묵을 서울이죠. 예, 오셨나? 예. 오늘 못 왔어요. 예, 오늘 못 드셨죠. 묵에다가 귀리를 넣어가지고 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먹으러 보라고 한 거예요. 벌써 그게 일주일 됐나요? 지난주에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예, 지난주에 가져와가지고 많이 주셔가지고 집에 먹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밥을 3끼를 집에서 먹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제가 이제 밥 먹을 때면 아침마다 먹거든요. 전 이제 누룽지를 반드시 먹으니까 아침에 해서 꺼내가지고 냉장고에 놓던 거 꺼내놓으면 묵이 어떻게 되냐. 딱딱해지잖아요. 얘는 말랑말랑해요. 그래가지고 예, 묵 하나 한 점을 해가지고 소금 찍어가지고 간장 찍어서 먹고 또 넣어놔. 그 다음 날 또 꺼내도 또 말랑해. 지옥이 되니까요. 예, 묵이 안 굳어. 예, 묵이 안 굳어요. 예전 떡이 안 굳었잖아요. 떡. 예, 떡이 남들보다 한 1.5배는 더 가는 것 같아요. 굳는 완화되는 속도가. 근데 뭐가 아니면 밀가루 반죽 면발이요. 면발이 뿔치 않아요. 신기합니다. 면발이 뿔치 않아. 예, 그리고 당에도 좋고. 중요한 건 연세 드신 분들 면 먹으면 더부룩하고 예? 잘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게 저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분에 들어가는 무슨 첨가제 있어요. 아까 아닌데 뭔 첨가제 있어요. 걔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글루텐. 예.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필요 없이 귀리를 딱 넣게 되잖아요. 그냥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짜장면 프랜차이즈, 중국집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습니다. 우동집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분식집 프랜차이즈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1000개씩만 해도 한 10종류는 할 거 아니에요. 10종, 족발집도 있거든요. 족발집 프랜차이즈도. 예,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횟집도 할 수 있고요. 예,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1000개, 10개면 10,000개잖아요. 이 10,000개, 1000개에 30억씩, 10,000개면 300억씩 나올 거 아니에요. 300억씩, 월 300억씩. 이거 대단하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백종원 시대는 가는구나. 백종원 시대는 가는구나. 그래서, 예, 이참에 개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영철을
그렇잖아요. 빵철이 이러는데, 전 영철을, 제가 영철 이러니까, 영철이 없어. 예, 영철이 없어요. 걔들이 그래. 신학대학교 때, 예, 영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삼아 영철이 없어, 철이 없어 그랬더니, 그때 신학대학교 때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보러 이제 선배, 예, 제가 이제 선배니까, 선배, 왜 이름을 굳이 해도 영철이 없어라고 농담 삼아 그러지 말고, 나는 얼마나 겸손해요. 나 씨는 교만하잖아요. 전 씨는 겸손하잖아요. 예? 저는 영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이 철저하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영철이 없어 어렸을 때는 빵철이 이제 이랬었는데 개명을 해야 되겠다. 종원으로 백종원은 가고 전종원의 시대가 오는 게 막 그냥 한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000개 만들어지는데 그 1000개 만들어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과정에 짜장면 프랜차이즈 있지, 또 짜장면 만들면 피자 프랜차이즈 있죠, 피자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 나가지, 막 그냥 초토화 되겠죠, 이 나라. 예. 그래서, 예, 야, 그거 누가 다 소개한다고요? 부동산 업체가 소개해요. 부동산 업체가 소개합니다. 자, 다음 봐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자료 띄워놓으면 그냥 태극만큼만 보면 알아요. 태극이 뭐겠어요? 예.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우주는 팽창하는데, 우주가 음과 양으로 팽창한다. 예. 또 있는 국기가 대한민국 국기하고 몽골 국기가 태극마크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봐보세요. 대한민국은 한반도 땅이 코딱지만 해, 몽골에 비하면. 몽골은 대한민국 영토보다 17배가 커요. 17배. 예? 몽골 영토가 17배 큰데, 대한민국은 그보다 17배 작아요. 그런데, 국기 보면, 몽골 태극은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난 태극이 있는지도 몰랐어. 대한민국은 가운데 그냥 둥지만 이렇게. 예. 태극만큼 둥지만 이렇게 으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예? 그냥 그것도 큰 짓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생각하면서 저는 막 이 대한민국이요 3.1 만세운동 제가 가끔 올려놨는데 3.1 만세운동이요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잖아요. 서거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않아도 나라 뺏긴 서러움이 있는데 우리의 왕이신 고종 황제가 이제 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그 감성이 빵 폭발한 거예요. 1919년 3.1 운동이 이 조그만 이 한반도에서 일본 통계로 1700번 일어났습니다. 1700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미국처럼 넓은 땅이면은 저쪽에서 해다가 총에 맞아서 죽고 붙잡혀간 소식을 못 들으니까 못 들은 용기로 못 모르고 나가가지고 만세운동할 수 있지만 이 좁은 나라에서 1700번 일어났다는 얘기는 옆 동네에서 총칼에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 집 아들이 붙잡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 감성, 불나방 같은 이 민족 감성을 토취하면 참 미국에면서 전 국민이 그냥 막 빨간 옷 입고 그냥 막 나오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전체주의. 어떻게 이 민족은 이러냐 이게요. 예.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위험하다, 위기다라고 했는데 기회는 얘기 안 했죠.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이 세계 제2강대국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인공지능한테 다 뺏깁니다. 근데 이 감성은 인공지능이 못 뺏어가. 그래서 K-팝, K-드라마, K-무비가 나가는 것은 이 감성이에요. 대한민국 젊은이들 사실은 이 타고난 부모님보다 타고난 이 감성 가지고 전 세계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창조되는 거예요. 제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사실은 디지털 시대의 극치가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개똥, 소똥내에서 피어나는 민들레 꽃이 쫙 퍼져나가서 온 민들레 밭을 만드는 그 민들레는 뭐냐면 감성입니다. 감성. 이 대한민국이 감성민족, 이 태극, 예? 태극, 예? 음양의 중심을 딱 가지고 있고 감성이 풍부한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장악할 거다. 저는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거의 증표가 3.1운동이 1700번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통계가 되는 거 작게 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예? 우리나라 실제는 2000번도 넘게 만세운동이 일어났었다. 예? 대단한 민족이 거에서 사실은 너무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예, 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충분히 미래를 열 수 있고 아직은 감성의 필요성을 잘 모르지만 인공지능이 이제는 4차 산업 4년 안에 편만하게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반대급부로 감성 결핍증에 의한 엄청난 직업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건 이제 싫어. 지식은 많이 되는데 지식이 많이 받을수록 가슴이 공허해서 한국 사람하고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 예, 1시간 대화하는데 50만 원. 예, 이제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가서 말만 해주는 거 말만. 예, 근데 그냥 감성이 채워지는 거 있죠. 감성이 채워지는 거.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자, 이 태극마크에다가, 예, 리뱅크 인터내셔널하고 지오미가 이렇게, 예, 누가 갑인지 을인지 모르잖아요. 예,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제 이 부분이 일어나는데, 자, 리뱅크 인터내셔널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12만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현직에 활동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은 40만 정도 되는데 예, 현직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12만 명이 있습니다. 12만 명을 30%만 이 리뱅크 플랫폼에 예, 딱 들어오게 되면 예, 이제는 그 얘기 이제 그거잖아요. 좀 기업형으로 바뀌는 건 뭐냐면 내가 집을 얻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전 유성구에서 30평짜리 얼마 때쯤 집을 구하고 싶다라고 딱 수요자가 올리면 그것을 쫙 보는 그러한 조건에 맞는 부동산, 구체적이면 더 좋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것을 그 사람한테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 부분. 내가 피자집을 창업하고 싶은데 피자집을 새로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고 예, 최고 좋은 거는 건물까지 인테리어까지 내가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런 데가 없으면 예, 인테리어는 안 하더라도 집기로만 내가 싹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30평 치킨집을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딱 올리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 업체들이 그걸 딱 보고, 아, 내가 망했는데 마침 30평 망한 집이 있는 모든 집기류가 있다. 그걸 너한테 다 줄까?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희의 공인중개사가 우리 체인점을 늙어준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공인중개사는 뭘 했어요? 매도 물건, 임대 물건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 물건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복비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죠? 임대 물건 뭐 10개, 20개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냥 지금 경기 안 좋으니까 이 건물 팔아달라, 이거 임대해달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이 누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아, 예, 어서오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그 매도할 거 있는데, 그러면 커피도 안 타죠. 야, 커피도 안 타죠. 그런데, 오래간만에 오매만 기다리고 있는데, 맨날 며칠 기다리는데, 누가 와가지고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건물 사려고 하는데요. 그래, 뭐, 커피부터 뭐, 과일 막 이렇게 서비스 해주냐. 복비가 이제 생기게 생겼어요, 복비. 근데 우리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뭐요? 매도하러 왔는데, 가게도 좋고 괜찮은데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안 좋으면 그 사람이 현찮아서 그런 거거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대전 본사에 가봐라.
그래서 우리 거 다 보면 이런 음료에 좋은 아주 특화된 빵하고 커피 이런 음료들이 있는데 그거 하게 되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추천해요. 그럼 저 이제 그동안에 그냥 돈 대출했고 다 대출해가지고 하지도 못했는데요. 예, 그 뭐 이렇게 가맹비 같은 거 또 이런 거 가맹비도 안 받는다. 인테리어 뭐 좀 바꿔야 돼. 그것도 안 받는다. 돈이 뭐 오픈 시키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안 받는다 이거예요. 예, 회사에서 대출 다 2천만 원. 예, 대신에 수익 나는 거 너 50%만 가져라. 뭐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이래잖아요. 얼마나 고품이겠어요? 왜냐면 복비가 생기는데 복비가 생기고 그 업체가 흑자난 것의 10% 말하자면 1,000만 원, 3천만 원 매출을 일으키면 원가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1,0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수익이거든. 3천 매출하면 예, 커피숍이 1,000만 원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10% 100만 원이 1년 동안에 자기한테 와. 그러면 1,200만 원 벌어요. 복비 100만 원 받고 1,200만 원 벌어. 그러면 부동산이 거품 물고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매입자도 없어가지고 맨날 판이 날리고 있는 판에 야 아유 맨날 뒤적거리지. 아 뒤적거리는 중에 아유 커피숍 이 사람한테 내가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그 딱 뒤적거리는데 전화 와가지고 부동산에서 지호미한테 전화 와가지고 거기 피자집 프랜차이즈는 이제 안 해요?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피자집 나온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녀요. 짜장면집은 안 해요?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죠. 부동산업자들이 움직이면요. 1,000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개. 1,000개가 뭐냐면 전국에 시, 군, 구, 시, 서울이 구가 몇 개가 있어요? 25개. 서울 전체에 다 해봤자 2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0개는 뭐냐면 이 전국이 25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구가 250개예요. 1,000개는 한 구에 4개 넣으면 1,000개 차. 한 구에 4개 넣으면 강남구에 4개 넣으면 어디 눈에 띄지도 않아요. 4개 넣으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하나 프랜차이즈당 저는 2,500개 이상은 충분히 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잖아요. 예. 당뇨 환자가 그 뭐 빵 사러 물론 빵이 좋다고 해도 당뇨빵이 좋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막 멀리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으면은 스시를 가서 먹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먹을 수 있도록 2,500개 이상은 줘야 된다. 예, 하나 브랜드당 그러니까 아이템당 2,500개는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을 12만 명의 부동산 업자들이 우리 일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예,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지 자기가 돈을 벌어. 예, 도와주게 돼 있다. 이제 그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게 지점장이 돈 버는 겁니다. 지점장. 자, 이 지점장 뭐냐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에 12만 명 중에 대장을 하나씩 뽑는다는 거예요. 이 리뱅크 인터내셔널 대장을 뽑아, 대장. 그걸 뱅크니까 지점장이 있잖아요, 지점장. 예, 그래서 국민은행도 지점장이 있고, 하나은행도 지점장이 있듯이, 리뱅크에도 지점장이 있습니다. 지점장이 시군구에 한 명씩 지점장이 있어요. 예, 그 지점장은 뭘 가냐면, 이 12만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월 회비를 내야 돼. 이 정보를 받는.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필요하다고 딱 누군가 하면 자기한테 카톡으로 띵동하고 와야 되잖아요. 띵동 안 오면은 나는 물건만 잔뜩 공인중개사들이 물건만 잔뜩 가지고 있지 누가 이걸 사려고 하고 누가 임대를 하는 사람 그 소비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내게 돼 있습니다. 20만 원 내는 회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있고 50만 내는 공인중개사가 있고 100만 원 내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랬더니 교차로신 분도 우리 동네에만 내 광고가 나가면 20만 원. 대전 전역에 내 광고 나가면 50만 원. 전국에 다 내 광고가 나가면 1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 사람들이 물건 찾는 문자가 나한테 오는 건 100만 원. 예. 도에서 예. 또 대전이면 광역 전체에서 문자가 나한테 나오는 건 50만 원. 예. 우리 구에서만 문자 나오는 건 20만 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광역 정도에서는 예? 나한테 날아와야지. 그러니까 평균 50만 원 이상은 쏟아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쏟아붓는 것에 내 영역에서 100명이 50만 원을 내면 100명이 50만 원이면 5천만 원. 5천만 원의 20%가 1천만 원. 1천만 원을 받는 게 지점장인 거예요. 지점장. 응? 그 지점장 되려고 지금 부동산 협회랑 얘기한 걸 저랑 얘기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지점장이 대박이야. 지점장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점장 우리 사업자들 중에 예? 지점장 할 사람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 공인중개사만이 돼야 돼. 공인중개사만이 대장이 공인중개사야지 밑에서 들어오지. 대장이 예? 붕어빵 파는 사람이 예? 대장 돼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밑에 들어오겠어요? 네가 지점장이야? 이게 안 된다 말이지. 그래서 공인중개사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3천만 원 공인중개 그러니까 부동산 협회에 3천만 원 지점장 얘기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3천만 원을 꼭 받아야 되시냐? 예. 그러니까 분할로 하자. 그래서 500만 원을 먼저 받고 밑에 이제 부동산 업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본인이 수당 받는 게 1,000만 원씩 10개월 받으면은 1억이잖아요. 수당 받은 게 지점장이 1억 됐을 때 그때 번 돈 가지고 2,500만 원을 마주 내게 하자. 이걸 오케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이 돼버렸어요. 500만 원. 예, 일단은 처음에는 500만 원만 내는 겁니다. 지점장. 자, 여러분들 제가 돈 버는 미션 드릴 거예요. 돈 버는 미션. 자, 뭐냐면 자 이제 기억하세요. 강남에도 지점장은 한 명, 강남구에 한 명, 서초구에 한 명. 예? 그 다음에 저기 그 충청도 영동군에도 한 명, 예. 군에도 한 명, 구에도 한 명, 시에도 한 명이에요. 예, 시에도 한 명. 이제 그런 거니까 구 없는 시 있잖아요. 구 없는 시. 예, 그런 데는 한 명이에요. 예, 말하자면 서산시는 한 명이죠. 구가 없으니까. 한 명. 점장이 한 명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초반에 5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500만 원을 내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빨리 소개를 해야 돼. 소개를 하면 250만 원이 이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250만 원이 지오미 거예요. 지오미 거 중에 지오미가 받으면 소개한 분한테 100만 원 줄 거예요. 수당. 250은 100만 원. 본사는 50만 원만 쓸 거예요. 운영비로. 그럼 100만 원은 n분의 1로 직급대로 n분의 1로 나눌 겁니다. 요거가 계약이 된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회원들이 많아서 그 12만 명 중에서 예를 들면 3만 명이 가입을 했다 이게 3만 명이 이 플랫폼에 그래서 50만 원씩 냈다 그러면 150억이에요. 150억 중에 20%가 얼마죠? 30억이죠. 30억이 우리 지오미로 주게 돼 있습니다. 예, 지오미. 대신 우리도 가맹점한테 이렇게 물건 납품하고 얻어진 수익 있잖아요. 한 300만 원 나온다 그랬잖아요, 평균. 그 수익의 20%는 리뱅크한테 줘야 돼. 리뱅크에서 소개시켜 준 거니까. 20% 주고. 우리가 지점장을 소개시켜 준 거니까 지점장을 통해서 밑에 있는 모든 부동산 업자한테 벌어진 수익은 20%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도 20% 주고, 우리도 20% 받고. 이렇게 이제 계약서 안 보셨지만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20%씩 주고받게 돼 있고 저희가 지점장을 소개하면 반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중에 250만 원 가져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점장이 빨리 세워져요. 지점장 되면 자기 주변에 이미 부동산들은 협회로 움직여요. 예, 지역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톡이 다 있어. 왜냐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든. 예, 부동산들끼리 정보 주고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딱 올려. 이 플랫폼을. 그럼 막 들어와가지고
거기 이 점장이 생겨야 우리 체인점을 내면, 예? 꼭 먹고 알 먹는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장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점장을 무조건 만드는 겁니다. 그 돈도 벌지만은 점장이 만들어져야 우리 체인점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커피숍에 갔다가 장사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걸 소개해야 돼, 이제는. 오픈한 후에는. 소개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수수료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그 1년 동안에 그 10%씩 100만 원씩이면 1년 동안에 받아요. 우리 회원들도 소개하면. 근데 우리가 소개해봤자 얼마나 하겠냐고. 공인중개사가 해야지 막 총계가 막 두세 달 안에 끝난다니까요. 자, 미션 드립니다. 점장 무조건 구해 하나니까, 예, 잡아야 돼요. 예. 그거는 딱 해가지고 연락처만 주면 정보를 막 주니까, 예, 회사에서 정보 주니까 여러분들은 연결만 해. 이렇게 연결만 해놓고, 예, 돈도 벌고, 예, 이제 그렇게 회사도 좋아지게 하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잡으세요. 잡는 중에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시내도 중요한데, 그 외곽에 있는 그 빵 카페들 있잖아요. 예, 베이커리 카페들, 막 공장형으로 된데, 그런 데를 잡아야죠. 예, 좀 큰 이만한 데 잡아야지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10%라고 그래서, 예, 콩알 많은데 이런 거 잡고, 예, 10% 이렇게 하지 말고, 이따만한 데 잡아야지 떨어지는 것도 많으니까, 이제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하에서 다 가맹점 우리끼리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점장도 모집한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가서 견학을 할 건데,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1호점은 지금은 오픈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 사이에 실내를 꾸미고 그 커피를 뽑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빵을 굴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니까, 롤 모델이 여러분 보시고, 이제 5월 8일 날 오픈입니다. 5월 8일 날. 5월 8일부터는 이제 외부 손님들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현수막을 크게 거기다 이제 붙여놓을 거예요. 오늘은 붙이려고 했는데 못 붙였습니다. 원체 커서 인쇄가 지금 새 안 나와가지고요. 내일 정도 이제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위에 3층에 그냥 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해놓으니까 바람에 찢어져서 간판 그 천 있죠. 간판 할 때는 천. 그걸 갖다가 붙이게 되니까 5월 8일 오픈입니다. 5월 8일 오픈되는 거 보면서 가맹점을 뚫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5월 8일 오픈이다. 오늘은 다시 한번 견학을 하고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사진 찍은 걸 여러분들이 알려야 된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 5월 8일에 우리가 오픈을 해서 이게 반응들이 크게 확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지금 연관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에서 지금 아까 5개 나온 거 보셨죠? 우리가 오픈하면 얼마나 이게 빨리 나가겠어요? 지금 5개인 데서 막 늘어나고 50개는 유도 아니게 늘어날 거란 말이죠. 이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5월 8일 이후에 쫙 나간다고 하면 12일 날 우리가 7차가 끝납니다. 맞죠? 12일 날 7차가 끝날 때까지 5월 8일에서 12일까지 한번 쫙 볼라래요. 분위기 보고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 8차를 13일부터 말일까지 하고 모든 SRM 시스템을 이제 멈추려고 합니다. 왜 멈추려고 하냐면 이제 회원이 늘어나서 매출 띄우는 것은 스탑하겠다. 왜? N값만 자꾸만 늘어나요. 예. 그러면 N값만 늘어나면 우리만 부담스러워요, 본사만. 예. 그래서, 나중에 일반 회원으로 누르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지오미의 N값은 말일까지로 멈추려고도 한다. 확정은 아닙니다. 예, 오픈해놓고 분위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장단에서는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멈추는 대신, 그러면 재구매가 안 일어나면, 그러면 이 빵 판 거 갖다 지금 받는 수당 정도는 나오나요? 안 나오죠? 예, 저는 안 나와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5월 12일 날 멈추겠다고 만약상 발표한다면 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지금 다 만들어낸 코드 거래소를 오픈할 거예요. 코드 거래소. 그 얘기 뭐냐면 5월 말일에 스탑하겠다 하는 순간 스탑하면서 문이 닫힌과 동시에 코드 거래가 시작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지오미의 이 빵 사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사업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딱 쥐고 있겠지. 그런데 아이 뭐야 수당 나오는 줄 알고 전에 들어왔는데 내가 막차 탔어? 그런 사람은 팔으라 이거예요. 코드를. 그래서 본사가 지금 하루에 우리가 1억 6천 나가고 있거든요. G포인트, C포인트 해가지고 현재 하루에 1억 6천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감을 딱 친 다음에는 본사도 어떻게 바뀌냐면 1억 6천이 나가든 1억이 나가든 나가는 자금이 수당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코드를 사는 쪽으로 돌립니다. 예, 코드를 사는 쪽으로 돌리면서 코드 값이 올라가는 쪽으로. 근데 G딜러, K딜러, 그 다음에 분여자거나 다 직급이 있는데 제일 먼저 뭐가 팔리기 시작할 거냐면 지오미가 팔릴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전 사업이 지오미 사업보다 막 프랜차이즈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오미 코드가 팔리니까 사람들이 들어온 것에 자기가 아쉬운 만큼 팔아 이거예요. 완전 자기가 수당 받은 건 받은 거고 그냥 55만 원이면 55만 원을 팔아 이거예요. 사주겠다 이게요.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한테 1억 주는 것보다 1억이면 50만 원씩 1억이면 몇 개예요? 500만 원, 5천만 원, 200개잖아요. 200개를 사버리는 거예요. 계속. 매일 사는 거예요. 사면서 조금씩 올려. 계속. 3%, 5%씩 올리면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기존의 여러분 회원들이 더 사야 되겠다. 코드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상적으로다가 정회원으로다 못 들어오니까, 야, 이게 지오미 막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체인점의 사장들이든지 체인점에 연관된 분들이 코드 사러 들어온다 이거지. 왜? 이제 n분의 1은 못 들어오니까 정회원은 55만 원 내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코드를 사게 돼 있습니다. 코드를 사서 들어오게 되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귀리 효소하고 귀리 그 베이스하고 물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요. 물의 효능이 다양한 물의 효능이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재구매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때 멈춰도 되겠다라고 지금 제 머릿속에는 멈춰도 될 거는 같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우리가 오픈일이 그만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지금 정식 이거 전 나가지? 하여튼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냥 결정한 거 아니에요. 결정한 건 아니고 그렇게 가려고 하니 마음의 채비는 하시고 직급 올라갈 분들은 미리미리 직급 자리 찾아 놓으시고 지오미가 프랜차이즈가 막 카페가 1000개 짜장면집이 1000개 막 피자가 1000개 막 이럴 때 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지오미 그때 뭐 하셨어요? 그냥 왜 팀장으로 만족하셔요? 뭐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하실 만큼 하시고 자 그러면 결정은 아닙니다. 5월 8일 이후에 12일까지 지켜보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각자 차로 그 장소까지 네, 거기가 지금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해서 그만하면은 여기 주정거장이거든요. 월드컵 경기장에 여기서 지동역 그 2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나오면 바로 건너편에 저희 H2번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차 가지고 최소한으로 이동해 주시고 차는 그 H2번 그 기프트 카드가 나와요. 이제 그런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왜 스타벅스 가면 기프트 카드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마루카드 기프트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꼭 지오미 회원만 우리 사실 지포인트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이거를. 아니면 좀 아직도 우리를 믿지 못하는 그 예전 우리 식구들, 우리 식구들한테 좀 선물도 해주고 싶어. 그러면 5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이렇게 기프트 카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랑하세요. 사면 그거를 조금 더 드릴 거예요. 포인트를. 기프트 카드를 내가 5만 원을 주고 사면 뭐 10%를 더 5만 5천 원치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내고 3만 사놓으면 그것도 저희 가맹점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카페에서. 교통카드처럼 충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는 기프트 카드니까 저희가 이제 5월 8일 오프 기념으로 해서 그 시기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되면 일반인들한테도 선물해 줄 수 있죠. 자랑할 수 있죠. 나 여기 내 회사의 기프트 카드인데 한번 써봐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가맹점이 지금 앞으로 지금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지원이? 네, 그래서 가맹점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그 기프트 카드도 스타벅스 못지않게 많이 찾는 그런 좋은 또 하나의 아이템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모당구도 지금 저희 지오미 홈페이지 들어가면 와우존이 하나 있고 모두 다 구독해가지고 이렇게 2개 있죠? 누르시면 바로 그쪽 링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와우존은 본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잼샵이 와우존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잼샵에서는 4월 말 이후로는 더 이상 그쪽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우존 들어가셔서 매기기리 베이스 구매하시거나 뭐 고려원 제품 구매하시거나 그럴 거면 와우존에 들어가셔서 조금 번거롭지만 회원 가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네, 해주시고 그런데 조금 또 하나의 소식은 이 와우존이 예전에 워너비 데이터 마루카드 포인트 저희 있죠? 지금 이벤트에 들어가면 그게 나중에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워너비 회원들도 그 자체 상품을 포인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오미를 참여 안 하면 뭔가 이제 워너비 예전에 회원들이 약간 소외받거나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그분들의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을 회장님부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오미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해주시면 사실 그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그런 분들도 있죠. 아직도 신뢰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게 저희가 카페가 이런 것들이 오픈되고 있고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쇼핑몰이 돌아가고 있고 이제 하나하나 사실 워너비 때 그 원천 좋은 기술들을 했던 것들을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아직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지오미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질 거고 그게 워너비 식구들한테까지도 분명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또 이게 문화구독이에요. 또 마우전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자 더맨덤은 이미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2명 정도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구독 포인트를 또 드릴 거고, 자 판매 좀 한번 눌러주세요. 자 저희는 지오미는 자, 더맨더 멤버십 가입하면 3만원씩 매월 구독 포인트도 받고, 또 G포인트도 가지고 계시던, 자, 그 G포인트를 이 판매존에 있는 것들은 40%까지 쓰실 수 있어요. 40%의 포인트를 쓰고 나머지는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번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이게 뭐 고정적인 건 아니고, 또 다른 여기 보면은 두 번째 2차 카테고리 한번 보여주세요. 판매존에. 네, 여기 보면 한정 가전도 있을 거고 이거는 딱 한 대씩밖에 없어요. 이제 제품 지금 가격이 안 올라와 있는데 딱 한 대씩밖에 없고 또 축산 제품이 또 올라올 거고요. 또 이제 미니마트라고 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구독 가전 한번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면 네. 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보면 TV 올레이디 8K라고 돼 있죠? 제가 아까 사전자 회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LG나 삼성에 나와 있는 TV는 거의 다 4K예요. 4K. 8K라는 거는 이 화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 제품이긴 하거든요.
근데 퀄리티는 엄청 좋은 거다. 이제 이것들은 다 렌탈이에요. 여기 들어가 보면 구독 신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딱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뭐 75인치를 신청했는지 85인치를 신청했는지 기본적인 정보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전문 상담가한테 연결해드립니다. 그럼 LG는 LG 담당이 있고요. 핸드폰이면 핸드폰 담당. 각 패턴허사들 업체의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화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신청하신 분들한테 뭐 36개월로 할 거예요. 48개월로 할 거예요. TV는 뭐가 좋겠어요. 색상은 뭐가 좋아요. 이런 것들을 상세한 걸 전문 상담사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승인이나 이런 게 넘어갑니다. 렌탈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승인이 최종적으로 나면 이제 원하시는 그 집에 또 그 주소에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이 렌탈을 예를 들어 냉장고, LG 냉장고를 하나 했는데 뭐 48개월로 했더니 한 달에 1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면 내 카드나 내 현금으로 자동이체로 10만 원을 먼저 납부를 하시고 뒤로 G포인트가 있으신 거나 구독 포인트가 있으신 분들은 뒤로 저희가 정산을 다 해드릴 거예요. 결국 G포인트나 구독 포인트가 있는 분들은 그걸로 월 렌탈료를 결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냥 다이렉트로 사실 편하게 포인트 대 포인트로 업체랑 이렇게 차감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직은 저희가 첫 스타트인 업체이고 또 더민이라 뭐 예를 들면 LG에서 니네 포인트가 뭔데 지금은 잘 모르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는 기업 대 기업으로 포인트를 받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신용으로 승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G포인트로 저희가 후 정산을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다 진행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자동차는 상반기 때는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워너비 렌트카가 따로 있고 이 모담부동 안에서 자동차는 조금씩 하긴 할 건데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구독 부모도 있고요. 보면 구독 통신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도 하실 수 있어요. 핸드폰은 혹시 최신 폰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S25 요즘 나오잖아요. 제일 최근 갤럭시에서 나온 것 중에 S25를 한 11만 원대 그 요금제를 한 6개월 써야 그 본사로 들어오는 수익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 크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크진 않은데 내가 뭐 안마의자나 이런 걸 하면 뭐 본사로 들어오는 수익이 200에서 300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모다구독은 내가 본부장 이상이면 그 내가 렌탈을 하거나 내가 소개를 하면 얼만큼 다시 돌아오죠? 네, 50%가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안마의자를 내가 본부장 이상일 때 안마의자 하나 했어요. 옛날에는 좀 내가 렌탈하기 좀 그랬는데 G포인트 있으니까 내가 하나 했는데 내가 본부장 이상이다. 그러면 안마의자를 하나 렌탈했더니 예를 들어서 본사에 200만 원 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럼 100만 원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50%를 다시 드릴 거예요. 포인트로 이거는. 그래서 요즘 너무 많은 렌탈 사업이 많고 주변에 뭐 대기업들도 렌탈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포인트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주변에 또 이용하시는 분 있으시면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프트 카드도 이제 곧 나올 거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조심해서 카페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네.